자, 18번째 시간 항등식입니다. 항등식들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항등식.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성립한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또 뭐 여러 단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등식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등호가 붙어 있는 식, 이제 등호로 표현된 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변은 등호 기준 왼쪽의 식을 얘기합니다. 등호 기준 왼쪽의 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변은 등호 기준 오른쪽 식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뭐 3x 빼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등식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네를 좌변, 얘네를 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 변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이거를 우리는 등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된 기호들을 우리는 부등호라고 얘기합니다. 부등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등호란 거는 양쪽이 항상 같다를 남겨놓고 부등호는 양쪽이 같지 않고 좌변 또는 우변이 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부등호가 들어간 식,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덧붙이자면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 식은 그냥 등식은 등호가 들어간 식이에요. 뭐 참거짓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항등식은 이제 이 등식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방정식과 항등식. 참고로 등식에 모두 다 속하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은 이 등식의 하위 개념입니다. 항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특정한 값이 뭐냐면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불리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항상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놔 그러면은 해가 얼마, 근이 얼마라고 하는 그 특정한 값입니다.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 거짓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항상 참이겠죠. 뭐 요 정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 뒷단원을 조금 보고 네, 이 뒷단원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19단원을 같이 설명할게요. 시간상 19단원 1차 방정식의 풀이 18단원과 19단원을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면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A와 B가 같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양쪽 등식에 양쪽 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성립을 하고요. 같은 값을 빼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을 곱해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을 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이때는 C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긴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 성질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1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주어진 얘가 1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때 단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다 쓸게요.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이때 1차 방정식이에요. 예시를 오른쪽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 지우고 왜 그러냐면은 2x 빼기 3은 0. 그러면은 2x는 3, x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x가 살아만 있게 한다면, x가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를 이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변으로 이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2x 빼기 3은 0이면 2x 빼기 3에다가 더하기 3을 해주고 0에다가도 더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이항으로 이제 생략한다. 계산 과정을 줄여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에서 풀어내면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럼 이때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등식과 식이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등식일 때는 b가 0이면 항등식이고 b가 0이 아니면 식이 성립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0이라는 얘기는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0 곱하기 x는 0이네요. 왜냐면 b가 0이었으니까. 얘는 없어도 되고 0x는 0. 그럼 0 곱하기 x는 사실상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성립을 해요. 그때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b가 0이 아니란 얘기는 0 곱하기 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a는 0이 아니지만 a는 0이지만 b는 0이 아니에요. 그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좌변은 항상 0이라고요. 0과 마이너스 3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식이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맞죠? 문제 없습니다. 이게 1차 방정식으로 주어진 ax 플러스 b는 0 기본을 갖고 1차 방정식과 항등식, 그 다음에 식이 성립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를 문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별로 어려워 보진 않지만 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 ax 플러스 b는 0이고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1차 방정식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ax는 마이너스 b라고 얘를 이항합니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변 a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이때 이렇게 넘어올 때는 2항을 한 거고, 이렇게 넘어올 때는 양변에 나누기 a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을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수와 소수 형태의 1차 방정식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푸냐? 간단합니다. 모두 정수 형태가 되도록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0.1 x 빼기 0.03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10x 빼기 3은 0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수 형태 2분의 1 x 플러스 7분의 1은 0이다. 양변에 14를 곱해서 7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14 한 거예요. 이건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큰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같이 봤습니다.